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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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이 11월 26일입니까? 네. 아, 진짜 세월 잘 갑니다. 2011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시간이 제일 안 갈 때가 애들을 키워보면 초등학교 때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시간이 잘 안 가고 중학교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우리도 나이가 20대 전까지는 나이가 별로 안 먹죠. 안 먹다가 20대부터는 나이가 점점 빨리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더 점점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나이 먹는 것이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그래서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그거를 탁 건져 올려서 아 이것이 변하는 도리구나. 변하는 도리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지요. 변하는 도리구나.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면 뭐죠? 변하는 도리. 그렇죠? 좋은 것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도리. 변하는 것은 헛것이죠.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자꾸 그거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금강경에도 제일 뒤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영여전 응정여식 관 한자로 해도 알지요? 에? 알지. 부처님께서도 금강경 최고의 대승경전 맨 뒤에 일체유의법이니까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잖아요. 모든 법이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뭐가 같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만 너가 관을 하면 이렇게만 딱 볼 줄 알면은 너가 바로 본래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이잖아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뭐 우리 모습공식 하는 것이 바로 성품을 드러내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바탕을 드러내는, 왜 바탕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우리 바탕을 드러낸다, 성품을 왜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 착각하니까? 자유로운. 그렇죠. 깨닫는 것이 나쁜 것이면 깨달으려고 하겠나요? 깨닫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경고사님 그렇죠. 깨달으면 좋은 것이다. 이게 머리에 배겨 있어요. 깨달은 거는 진짜 나쁜 거야 하면은 아무도 깨달을 사람 없을 거예요. 깨닫는 거 좋은 거라 생각하지요. 왜 좋으냐 이 말이야. 왜 좋으냐.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싶은 거잖아요. 도경거사님은 왜 깨닫고 싶어요? 레벨이 아니 고를 떠나서 나쁜 고를 벗어나기.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도경거사님 확실하잖아 지금. 내가 왜 깨달으려고 하는지 확실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일각거사님은 왜 깨달으려고 해요?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잘 된다는 게 무엇을 잘 된다고 한다는 겁니까? 어떤 제약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내가. 어떤 내가요? 몸뚱이 내가. 그렇죠? 왜냐면 몸뚱이 내가.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일각거사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몸뚱이가 잘 되려고 하면 몸뚱이가 되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픔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지요. 진짜 돈이 없으면 돈에서 좀 자유로워서 돈 좀 잘 벌고 싶은 거지요. 그지요? 또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자기가 굉장히 자기하고 딱 닿아 있어야 돼요. 딱. 견성성불을 하려고. 이거는 내하고 상당히, 왜 견성성불을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데? 이런 물으면 잘 몰라. 이해되죠? 내가 왜 깨닫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깨달음이 나쁜 거라면 절대로 안 할 건데 깨달음 좋은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저기 수림 씨는 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케이. 딱 그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내 원이 돼 있어야 돼. 원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공부를 끌고 가야 된다. 자유롭고 싶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에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지요? 자유롭고 싶다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다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약간 마음이 거슬리는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정말 죽을 만치 괴로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도 그 강약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약한 것부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그 스펙트럼을 다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저기 거사님은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이 돼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예. 그 문제를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불면까지. 네, 예. 불안한 것을 말하자면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마음이 불안한 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정심은 제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난 것, 이것이 있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인생살이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1이 뭐냐면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문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끌고 가는 힘이. 이 문제라는 것은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이거는 뭘?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 이 문제가 달라지지. 수림씨 그거 이해해요? 인연과 조건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이 문제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결과거든요. 이건 결과예요. 이 결과가 다시 인이 돼. 다시 이것이 과가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런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과예요. 그지요? 요 앞에 인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인에 의해서 이런 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요 마음의 불안이 바로 인이 되거든요. 바로 인이 돼서 요것이 또 과를 놔요.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작동을 해서. 그지요? 근데 요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해서 다른 정견을 가지면 요 인이 될 때 그래서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 고리를 끊으면 요 끊은 만큼 요 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요 인과 요 인은 다른 인이 될 거라는 거죠. 다른 인.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왜 불안한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또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가만히 지켜봐요. 가만히 지켜본다.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지요? 지켜볼 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라고 딱 내가 느끼는 순간 그 문제를 확 해결하려고 반작용을 일으켜요. 내 감정 자체가, 내 사고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왜? 그 문제는 일단 나쁜 거라, 내 마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반작용을 일으켜요. 그런데 정말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딱 일어났어. 일어나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가만히 지켜보는 거. 지켜본다. 이걸 뭐라고 하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더라고요. 자네는 믿는가? 저는 그 음악을 연주를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가 내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문제 예. 속에 답이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잘 안 봐.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문제가 A라는 문제가 딱 나타났으면 그 A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자료. 그걸 거기다 팍 번복을 시켜버려. 번복을 시켜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지를 못해요. 현재에 못 있어요. 항상 과거에 있어. 과거의 자료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겠나요? 안 풀려요. 문제 푸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뭐예요? 지켜본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별책부록에 넣는 거예요. 별책부록. 여기 같으면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 취약된 부분을 올리는 거지요. 그것이 내가 잘 안 되니까. 별책부록. 저기 수림씨 별책부록 써먹는가? 별책부록 써먹는 사람 되게 많은데 진짜 좋은 건데. 저기 대전에 그 금호랭도 별책부록 진짜 좋습니다. 별책부록 오늘 이거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별책부록은 제가 얘기하지요. 문제집이 있으면 해답집을 따로 줘요. 요새 그렇지. 그래서 그걸 별책부록이라고 해. 저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딱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별책부록에 넣는 게 지켜보는 것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으면 이게 진짜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럼 어디다 넣는다고? 별책부록에 넣어버려요. 넣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서 이거를 안 잊어버리네. 문제를. 도경거사님. 아무리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려.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지. 근데 이거를 확 잊어버릴 수 있으면 진짜 울트라 캡성이에요. 수림씨.
그래서 별책부록에 딱 넣고는 그 다음 할 일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별책부록에 제가 원노트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쓰고 잊어버려라. 쓰고 잊어버려라.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새말기 2차 천일교사 한다고 이미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이런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2018년도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났다. 그럼 2018년도 해놓으면 2018년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노트도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책부록도 문제를 그 속에 넣고 잊어버려요. 저기 우리 고사님은 어떤 게 가장 어떨 때 가장 마음이 불안한가? 그 마음 불안한 종류가 어떤 것이 가장 불안한가요? 그때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요. 네. 다른데. 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뭔지 좀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측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선생님 책을 보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니까 지나갔는데 요즘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만 지금 하고 있고요. 베란다 헛것이다. 무슨 사물 이름이 무조건 이제 떠오른다든가 하여튼 그러면 무조건 베란다 헛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애가 이제 찾아보면 찾아오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마음이 좀 덜컥했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뭐 애가 이제 다쳤나 충면하고 두 번째는 뭐 한 몇천만 원 날라갔네. 몇천만 원 날라갔네. 그렇지.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면서 요거 때문에 내가 덜컹덜컹하는 측면이 있구나. 이번에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또 집에 또 뭐 어디가 새는지 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게 계속 뇌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2번씩이나 이렇게 불렀는데도 못 고치고 가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거 했더니 마음이 쓰이는 거를 그렇죠. 보고 있고 항상 그걸 쓰면서도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한동안 또 별책부록에 넣어요. 그러면은 한 6, 7시간 정도 잊어버리는데 또 이제 문득 떠오르면 또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 계속 또 끌고 가다가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또 한 몇 시간은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고 우리도 단독주택이라 이게 뭐 집에 물이 새는 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하수구 뭐 배관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른단 말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나 이제 애가 이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우선 아이가 다쳤나 안 다쳤나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쳤으면 또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모르니까 다쳤으면 또 얼마나 다쳤을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꼬리를 막 순식간에 물어버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람이 괜찮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이죠. 아이고 내가 그걸 진짜 자차 보험에 들었나 안 들었으면 이거 뭐 몇천만 원 날라가네. 몇천만 원 날라가니까 이제 그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 그럼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만 이렇게 냅두면 그 말하자면 뿌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새 우리 말하는 영상불사 자꾸 편집을 해버려. 소리를. 백봉 선생님 원음을 막 그게 있든지 말든지 그 잡음이 나든지 말든지 원음이 딱 보관이 돼 있으면 원음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잡음을 자꾸 없애고 그거를 좋게 듣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손을 대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원료를 갈 수가 없네. 그거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일어나면 펼쳐부록에 아까 일단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인연과정 변한다 할 것이다. 일단 문제가 크면 클수록 펼쳐부록에 일단 넣어요. 펼쳐부록에 넣으라고. 수림씨 펼쳐부록에 넣어. 응? 펼쳐부록 한번 그거 힘을 한번 맛을 봐야 돼. 펼쳐부록에 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것이 우리 그거라. 중생이라. 도인들은 펼쳐부록에 넣을 것도 없지만 당신들은 펼쳐부록에 넣으면 잊어버려. 그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펼쳐부록에 넣고 잊어버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시간과 공간이 생겨요. 시공간이 확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죠. 자, 지금 요만한 통 속에 요만한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통 속에 몸을 내가 끼워 넣는다고 합시다. 거기서 계속 살아라고 하면 미치고 펄쩍 뛰죠. 그러지 않겠나요? 응?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그 통 속에 나를 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끼워 넣으면 꼼짝 못해요. 근데 이 통이 점점 커져가지고 억수로 큰 통이 돼버리면, 지구만한 통이 돼버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웅치리고 있는 게 굉장히 작은 일이 돼요. 조그만한 통 속에 내가 이렇게 웅치리고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 돼요. 내가 웅크리고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속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나를 싸고 있는 것이 작은 통이냐, 지구만한 통이냐, 태양계만한 통이냐, 허공만한 통이냐. 허공만한 통이면 어떻게 돼? 태양계만한 통만 돼도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문제의 크기가 먼지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 문제가 전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책상만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먼지보다 작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할 때 똑같이 문제를 닥쳤을 때 시공간을 크게 확장을 해버리면 그 문제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스님씨 이 말이 이해되나요?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예가 좋을까? 저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에이 뭐 2년 따라 풀리겠지 그러고 그렇지. 탁 마음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탁 놓으니까 이제 시공간이 좀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금 돌아가면은 꼭 나쁜 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길게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처음에 이제 그거 되는 이 점을 말로 하자면은 여기 조그만 거 이걸로 말로 하자면 수림씨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A라는 문제를 봤을 때 그 A라는 문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70억이 있으면 70억 개의 시각차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죠.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뭐 다른 과라도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면 또 그 의사 선생님은 또 그만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르게 처치를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전부 다르게 처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한테 나 인연과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벗어나는 방법이라. 이 방법이. 보통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자기의 자료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자료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니까 이미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 10사람의 시각이 있다면 10개의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 100살이면 100개의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생길 거예요.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시각을 어떤 식으로 넓히느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 자료를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나의 자료를 벗어나는 방법. 내가 저 사람의 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이 문제가 저 사람 시각으로 보면 아주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벗어나서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같은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 방법이에요.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보는 시각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생각도 그렇고 나의 감정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나의 시각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바꾸느냐 이거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뭐만 바꾼다? 나의 시각을 바꾸는 거지.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근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 수림씨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됩니다. 그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인연과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펼쳐부르게 넣어요. 펼쳐부르게 넣는다는 것은 나의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자료에서 뭐한다? 벗어나는 거. 일단 거기다 넣어놓고 잊어버려. 거기다 넣어놓고 그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넣어놓고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간다 이 말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안 한다? 고리를 엮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리는 내 인연과 조건 그 자료로 엮는 거거든요. 수림씨 이해갑니까? 보통 고리를 엮을 때는 그 자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자기가 보는 그 문제의 시각에서 고리를 엮어요. 이 고리를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할 것이다. 그 모습 공식도 되지만, 모습 공식도 되고, 이 별책 부록을 많이 활용하라. 별책 부록을. 그래서 턱 넣어놓고 아침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불 하고, 또 안고, 축원하고, 발언을 해. 축원할 때,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인연 따라 순리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축원하라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해결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좌지우지한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책 부록에 넣으십시오. 별책 부록 넣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 그래서 그거를 내의 자료로 가지고 골이 엮는 것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지 갈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큰 강에 물이 흐르는데 요새 볼을 자꾸 쌓잖아요. 볼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지 물길을 따라 못 가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 물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놔두라, 이 말. 놔두는데 내 자료로 요 보 쌓고, 여기로 가면 또 저 보 쌓고, 자꾸만 막내, 이렇게. 그럼 나중에 문제가 엉뚱하게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없어져 버려. 원본이 없어지고 엉뚱하게 가서 완전히 변질이 돼 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변질이 돼 버려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자료로 뒤범벅을 시켜서 비빔밥을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그 비빔밥 할 때 어찌합니까? 밥 따로 주고 나물을 하나 딱 구별을 해서 고추장 또 따로 주고 이래서 딱 하면은 밥을 거기다 해서 섞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문제를 따로 딱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 자료를 넣어가지고 막 휙 섞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원본을 못 보는 거예요. 원본을 못 보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요? 제가 그 백봉쌤 오기 전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탁 그게 났단 말이지. 의문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야? 빨간 장미 무슨 색깔인지 답이 나오겠나요? 내 실력으로 나오겠냐고요, 그게요. 수림씨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그냥 그게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네, 도저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만 한다. 답을 하지 않는다. 수림씨도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만 한다. 답하지 마라. 사람들은 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답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별 볼 일이 없는 답을 가지고 자꾸 답을 하려고 해. 근데 그 답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그 다른 질문도 워낙 근본적인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실력으로 어떻게 답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이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다.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만 하자? 질문만 하자. 질문 속에 답이, 질문이 답을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내가 기특하지요. 안 그러면 잔머리 굴렸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 건가요? 질문이 스스로 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 일각거사님, 세상 살면서 정말로 별꼴도 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장으로서 처자식 먹이 살리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별꼴을 다 봐요. 별꼴 다 보잖아요. 뭐 수림 씨도 회사 가면 별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치? 돈 버는 모퉁이가 옛날 어른들은 죽는 모퉁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돈 버는 모퉁이가 죽는 모퉁이라고.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인데 정말로 중요하고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큰일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마라? 답하지 마라. 답하려고 하지 마라. 질문만 하라. 질문만 하라. 별책 부록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수림씨,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거는 전 우주에 보면 먼지보다 작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한다. 오히려 문제가 우주 속의 문제로 있는 것이 낫지.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욕심을 내. 자꾸 건너머 이렇게 욕심을 내. 욕심이 일어나면 뭐다? 욕심이 일어나면 뭐예요? 모습. 예. 욕심 모습이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욕심을 일단 어디로? 그냥 온 자리로 내려놔. 온 자리로 내려놔. 또 온 자리로 내려놔. 온 자리로 내려놔. 이것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가 공부예요. 공부를 내가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또 어떻게 깨달아?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본래 밝은 자성인데. 단지 뭐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만.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만 내가 알고 포장만 걷어내면 되는데 자꾸 깨달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쟁취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자꾸만 비빔밥을 자꾸 만드네. 이미 착각된 뒤바뀐 생각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뒤바뀐 생각으로 또 구정물을 또 만든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수림 씨는 뭐예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라. 법신짜리야. 근데 지금 그 법신짜리가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드러나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보통 어저께 비 왔지 않아요? 오늘은 햇빛 나네. 어저께 수림씨 이렇게 흐린 하늘 보면서 해를 볼 수 있었나요? 못 보죠. 근데 해가 본래 없었나요, 거기?
해보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든지, 안 가면 비행기 타고 구름 뚫고 올라가 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밑에는 막 흐린데 올라가 보면은 해가 쨍쨍 나 있거든. 정말로. 그렇잖아요. 구름이 거치든지, 올라가 봐서 내가 해를 직접 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밑에서 지금 해가, 지금 구름이 덮여서 해가 있다는 걸 수림씨는 알지. 알지만 구름이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해가 있다는 생각 하나요?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리잖아요. 없어진 건가요? 잊어버린 건가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뭐 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탕공식에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러니까 구름 꽉 낀 흐린 날씨로 구름에 들어앉으면 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법신자를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바탕공식이에요. 그래서 텅 빈, 지금 구름이 끼어 있어도 뭘 본다? 해가 있다는 걸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탕을 놔두자예요. 내가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우박도 하고 뭐 태풍도 불고 이래. 그렇지만 해가 늘 있지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막 화가 나고 욕심 부리고 온갖 거를 다 하고 있어. 있는데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욕심 부리고 탐하고 어리석고 온갖 거를 다 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지금. 불안하고 막 온갖 거를 다 하는데 그 하는 것에 바로 그 바탕자리는 뭐다? 늘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냐고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저런 것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 바탕자리를 어쩐다고? 잊어버린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요 바탕자리의 뭐다? 착용이다. 씀이다. 나툼이다. 그때 뭘 굴린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법을 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지금 흐린 날씨가 있었는데 흐리지만 해는 저 위에 있지. 단지 내가 요새는 여기 선릉에서 비 오잖아요. 근데 3번에 가면 우리 집이 3번인데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안 와 있어요. 이게 되게 국지적으로 달라요. 그래 나는 지금 꽉 흐린 선릉에서는 꽉 흐린 날씨를 봤는데 3번 가니까 해가 딱 나와 있네. 그 3번에 사는 사람은 해를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흐린 날씨를 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 능은경에 나오지요. 선릉에 사는 사람은 흐린 날씨를 보고 3번에 사는 사람은 맑은 날씨를 봐. 이런 걸 뭐라고 하나?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동분망견. 근데 그 동분망견 속에서
3번에 사는 사람들, 또 여기 선릉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지요. 다르게 보는데 그 중에서 3번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 사는 사람, 3번에 만약에 우산 장소가 있으면 아이고 비가 오면 좋을 건데 이라는데, 그지? 또 우산 장소하고 또 뭐가 있었지? 집신장수. 집신장수는 아이고 뭐 날이 맑으니까 좋네. 그러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벼런망견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것은 동분망견.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벼런망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정말로 분위기 지기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분위기 지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정말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면 되게 한 사람 낙엽이 떨어져. 우리 3번에 낙엽길이 있거든요.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아저씨들은 낙엽이 아주 죽일 놈이요. 그냥 쓰러도 그냥 쓰러도 여름에는 또 벚꽃, 그 벚꽃이 날려가지고 길바닥에 난리거든요. 요새 눈도 안 그런가요? 눈도 애들은 좋아서 난리인데 그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하고 제설 차량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돼. 밤새도록 밤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해야 아침에 그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상황은 같이 보지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별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림 씨도 지금 사는데 우리 다 같이 사람 보고 이런 거는 동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거는 별업에 속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뭐다? 망견이다. 허망하게 본다니. 망견.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가 일어나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문제에다가 비빔밥 만들지 마는 거. 문제를 오롯이 그대로 놔두는 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그 자체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보는 거.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문제, 변한다 없것이다 하면 그 자체를 일단 그대로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어떻다 저렇다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얼른 그 생각을 딱 잡아채서 그것도 내려놓고 잡아채서 그것도 내려놓고 잡아채서 그것도 내려놔서 이 문제가 원본을 확보할 것.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별책부록에 넣으라는 거. 별책부록에 넣어서 그 다음은 잊어버려. 수림씨 다음에 우리 법회 올 때 별책부록에 한 개만 넣어놓고 넣어보는 거 연습해서 옵시다. 네. 도경거사님, 일각거사님, 네. 한 개만 별책부록 한 개만 넣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발표해 봅시다. 한 개만 넣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직접 한번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